가지밭에서 허리를 숙인 50대 여자, 순간 생각지 못한 것이 들어오는데 답답한 서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농촌에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가지밭에서 일하고 있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오래 일하다 보니 허리가 아팠습니다. 서울에서 오랫동안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한 바람에 늘 허리가 아팠던 저였죠. 그래서 잠깐 앉으려고 허리를 숙이는데 이상한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몹시 당황하고 불편해서 뒤를 돌아보니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신경자입니다. 54살이죠. 서울에서 25년간 식당을 운영했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하는 게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손님들은 많았지만 저를 진짜 아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식당 문을 닫기로 결심했을 때 마음이 허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웠던 건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서울 아파트도 정리하고 모든 걸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충북의 작은 마을로 내려왔죠. 영숙이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경자야, 여기 와서 좀 쉬어. 요즘 농촌 체류형 쉼터라고 해서 도시 사람들이 많이 와.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쉼터라는 단어가요. 영숙이 집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고요함이었습니다. 서울의 소음에 익숙했던 제게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어색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 그 고요함이 제 마음을 진정시키더라고요. 경자야, 그냥 놀고만 있으면 답답할 거야. 마을 이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가지밭에서 품앗이 일 있다고 하네. 영숙이의 제안이었습니다. 사실 일을 안 하고 지내는 게 더 힘들었어요. 손에 뭔가 쥐고 있어야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이장님은 친절했어요. 서울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일이 힘들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일하는 게 좋아요.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생각만 들어서요. 가지밭 첫날 새벽 6시에 나갔습니다.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은 밭에서 낯선 냄새가 났어요. 흙냄새, 풀냄새, 그리고 뭔가 살아있는 냄새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맡을 수 없던 냄새였죠. 그때 키 큰 남자 한 명이 이미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60대쯤 되어 보였는데 무뚝뚝한 인상이었습니다. 인사를 해도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이태원입니다. 짧은 자기소개였죠. 태원은 말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조심하세요. 쉬었다 하세요. 그런 말들이었죠. 처음엔 차가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날부터 제 삶에 뭔가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지밭 생각이 났고 태원이 오늘은 어떤 표정일지 궁금해졌습니다. 혼자서 웃기도 했어요. 54살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우스웠거든요. 영숙이가 물어봤어요. 요즘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시골 공기가 좋나 봐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공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요. 가지밭에서 일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무더웠어요. 오전 9시인데도 벌써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죠. 태원은 저보다 먼저 와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보라색으로 잘 익은 것들만 따면 됩니다. 태원의 설명을 듣고 저는 가지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어요. 보라색 윤기가 도는 가지들이 제법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씩 따면서 마음이 뿌듯했죠. 한창 열심히 따고 있는데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식당 일할 때도 서서 일했지만 이렇게 구부정하게 일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도 참고 계속 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뒤쪽에서 갑자기 물줄기가 세차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관수 호스가 고장이 났나 봐요. 차가운 물이 등 뒤로 쏟아지면서 저는 깜짝 놀라 비틀거렸어요. 발이 꼬이면서 그대로 앞으로 넘어질 뻔했죠. 아, 깜짝이야. 제가 소리를 지르며 휘청거리는 순간 누군가 제 팔을 단단히 잡아주었어요. 태원이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제 팔을 감싸면서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었죠. 괜찮으세요? 태원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운 톤이었습니다. 저는 등이 다 젖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여름이라고 해도 찬물에 흠뻑 젖으니 몸이 떨렸거든요. 그때 태원이 작업복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깨끗하게 개어져 있는 하얀 수건이었습니다. 이걸로 좀 닦으세요. 태원이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수건을 덮어주었어요. 수건을 받아들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개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수건 끝자락에 작은 자수가 있는 게 보였어요. 파란색 실로 정성스럽게 수놓아진 글자였습니다. 현우라고 적혀 있네요. 저도 모르게 그 글자를 읽어버렸어요. 태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건드리면 안 될 것을 건드린 것 같은 기분이었죠. 현우가 누구예요? 호기심에 물어본 제 말에 태원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바람 소리만 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실수했나 싶어서 마음이 무거워졌죠. 아들이었어요. 태원의 대답은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하는 그 한마디에서 뭔가 깊은 슬픔이 느껴졌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받아든 건 단순한 수건이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의 기억이 스며든 천조각이었습니다. 아마 태원에게는 소중한 사람의 흔적이겠죠. 그런 걸 저에게 내어준 거였어요. 물에 젖은 제 등보다 태원의 마음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물줄기보다 더 크게 제 마음속으로 들어온 건 그 남자의 상처였거든요. 그 수건 사건 이후로 뭔가 달라졌어요. 태원과 저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공기가 달랐달까요?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어요. 가지밭 일에도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허리가 아파서 못 견디겠더니 이제는 1시간 정도는 구부정한 자세로도 견딜 수 있어요. 손도 거칠어졌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해졌습니다. 태원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차가운 무관심이 아니라 따뜻한 배려가 담긴 침묵이었죠. 제가 무거운 상자를 들려고 하면 어느새 나타나서 대신 들어주었어요. 제가 할게요. 제가 말하면 태원은 고개를 젓더라고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상자를 들고 트럭까지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어요. 어느 날은 비가 올 것 같다며 우산을 하나 더 가져왔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실제로 그날 오후에 소나기가 내렸거든요. 우산 덕분에 젖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가장 특별했습니다. 처음엔 각자 도시락을 가져와서 따로 먹었어요. 저는 영숙이가 싸준 김밥, 태원은 집에서 만든 보리밥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태원이 삶은 달걀을 하나씩 건네주기 시작했어요. 염분 보충 필요하잖아요. 태원의 말에 제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냥 달걀 하나였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뭉클했을까요? 서울에서는 누가 저를 챙겨준 적이 없었거든요.
식당을 운영할 때도 늘 혼자였어요. 아침 준비부터 저녁 정리까지 모든 걸 혼자 했습니다. 밥도 서서 대충 먹고 아플 때도 혼자 견뎠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외로웠던 거더라고요. 태원이 건네주는 달걀은 따뜻했어요. 갓 삶은 게 아니라 미지근했지만 제 손바닥에는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껍질을 까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아침에 달걀을 삶으면서 저를 생각했을까요? 고마워요. 제가 말하면 태원은 그냥 웃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웃음에서 별것 아니다라는 뜻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별것 아닌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저를 생각해 준다는 게 이렇게 큰 의미일 줄 몰랐거든요. 달걀을 먹으면서 태원을 슬쩍 봤어요. 그도 자신의 보리밥을 묵묵히 먹고 있었습니다. 가끔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왠지 귀여웠어요. 어느 날은 제가 먼저 물었어요. 매일 달걀을 삶으시나 봐요? 태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에 커피 끓이면서 같이 삶아요. 습관이에요. 그 말에서 혼자 사는 남자의 소소한 일상이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이 끝나면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일한다는 느낌이었어요. 말은 없어도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일했거든요. 태원이 먼저 가지를 따고 있으면 저도 자연스럽게 그 옆으로 갔어요. 저 혼자 일하고 있으면 태원도 가까운 곳으로 와서 일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자꾸 그렇게 됐어요. 가지밭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일하는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특별한 곳이 된 것 같았습니다. 태원과 저의 조용한 마음이 자라나는 밭이 된 거죠. 가지보다 더 소중한 게 자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은 유독 더웠어요. 오후 2시쯤 되니까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태원이 먼저 눈치챘어요. 잠시 쉬었다 하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늘을 찾아 나섰어요. 가지밭 한쪽 끝에 낡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농기구를 보관하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평소엔 들어가 본 적이 없었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슬쩍 들여다봤죠. 안이 시원해 보였거든요. 잠깐만 들어가서 쉬어도 될까요? 태원에게 물어보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창고 안은 밖보다 확실히 서늘했어요. 햇빛이 차단되니까 금세 몸이 시원해졌습니다. 창고 안은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호미, 삽, 물뿌리개 같은 농기구들이 한쪽 벽에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석진 곳에 뭔가 덮여 있는 게 보였어요. 가까이 가보니 오래된 천으로 덮인 상자들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깨진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유리 조각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걸 보니 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누구 것일까 궁금했거든요. 조심스럽게 천을 걷어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나무 상자가 나왔어요. 뚜껑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이 보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흑백 사진도 있고 컬러 사진도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던 사진을 들어봤죠.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가 함께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었어요. 남자가 낯익었어요. 머리카락이 풍성하고 얼굴에 주름이 없었지만 분명 태원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는 아름다웠어요. 환하게 웃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죠.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있던 아이는 아마 현우일 거예요. 다른 사진들도 봤어요. 아이 첫돌 사진, 가족여행 사진, 운동회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모든 사진 속 태원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웃음이 가득했거든요. 특히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사진 밑에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손목시계였습니다. 은색 케이스에 검은 가죽 밴드가 달린 시계였죠. 오래돼서 가죽이 많이 닳았지만 아직도 반짝거렸어요. 이건 뭐예요?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어요. 언제 들어왔는지 태원이 제 뒤에 서 있었거든요. 제가 사진과 시계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본 태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태원은 그냥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실수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졌죠. 죄송해요. 그냥 쉬려고 들어왔다가 변명을 하려는데 태원이 작게 입을 열었어요. 그날 사고가 났어요. 태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마트에 생일 선물 사러 갔다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숨을 멈춘 채 태원을 바라봤습니다. 제 생일 선물이었어요. 현우가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시계를 사주겠다고 했거든요. 태원이 시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날 밤에 받기로 했는데 전 야근을 택했죠.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현우가 새겨진 수건, 이 창고에 숨겨진 사진들, 그리고 태원의 무거운 침묵까지요. 태원이 잊지 못한 건 가족의 얼굴이 아니라 지키지 못한 약속이었던 거예요. 만약 그날 일찍 들어갔다면 태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함께 마트에 갔다면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원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창고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태원의 과거가 이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기억들과 후회로 가득한 마음이 함께요. 창고에서 있었던 일 이후로 며칠이 지났어요. 태원은 평소보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저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계속 쓰였어요. 태원이 혼자 집에서 뭘 먹고 지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달걀을 삶으면서 커피를 끓인다고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런 소소한 일상을 혼자 해내는 게 왠지 쓸쓸해 보였거든요. 어느 날 영숙이가 가지를 한 상자 가져왔어요. 이웃에서 나눠준 거야. 경자야, 너 가지전 잘 부치잖아. 맞아요. 서울에서 식당할 때 가지전은 제 특기였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자주 칭찬해주던 메뉴였죠. 가지를 보니까 갑자기 태원 생각이 났어요. 매일 가지밭에서 일하는데 정작가지로 만든 요리는 먹어본 적 있을까요? 그냥 밥에 반찬 몇 개로 대충 때우고 사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가지전 좀 부쳐서 가져다 드릴까? 영숙이에게 말했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혼자 사니까 제대로 된 반찬 먹기 어려울 거야. 영숙이 말이 맞았어요. 다음 날 오후에 가지전을 부쳤습니다. 가지를 얇게 썰어서 밀가루 물에 담갔다가 계란 옷을 입혀서 노릇하게 부쳤어요. 기름에서 지글지글 소리 나는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식당 일 그만둔 후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요리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접시에 예쁘게 담고 호일로 덮어서 태원 집으로 향했어요. 태원의 집은 가지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작은 단독주택이었는데 마당에 고추며 상추가 자라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문을 두드리니까 태원이 나왔어요. 제가 접시를 들고 있는 걸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지전 좀 부쳤어요. 혼자 드시긴 많을 거예요. 태원은 잠시 주춤거렸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작게 말했어요. 같이 드시죠. 괜찮으시다면.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태원의 집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혼자 사는 남자치고는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작은 밥상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평소에 혼자 밥 먹는 자리인 것 같았어요. 잠깐만요. 태원이 부엌에서 뭔가를 가져왔어요. 막걸리 한 병이었습니다. 가지 전에는 이게 어울리죠? 맞아요. 가지 전에 막걸리만 한 게 없죠.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막걸리 잔을 부딪혔어요. 건배. 소박한 인사였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태원이 가지전을 한 입 먹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정말 맛있네요. 서울에서 식당할 때 인기 메뉴였어요. 제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태원이 계속 맛있다고 하면서 먹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했어요.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드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이었나 싶었거든요. 막걸리가 들어가니까 얘기도 많아졌어요. 서울 생활 얘기, 시골 생활 적응기, 가지밭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까지요. 태원도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가끔씩 웃기도 하고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태원이 작은 전등을 켜니까 분위기가 더 포근해졌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태원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했습니다. 그때 태원의 손이 제 손을 살짝 덮었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이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태원이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젊을 때의 뜨거운 키스가 아니라 정말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입맞춤이었어요. 격정보다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자고 가셔도 돼요. 태원이 작게 속삭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혼자 돌아가기 싫었어요. 오늘 밤은 외롭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럴게요. 제가 대답했죠. 그건 외로움에 지친 두 사람이 서로의 공간을 허락한 밤이었어요.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인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그 밤 이후로 며칠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태원과 저 사이에 뭔가 특별한 끈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가지밭에서 일할 때도 예전보다 자주 눈이 마주쳤고 점심시간에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태원도 변했어요.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고 가끔씩 농담도 했습니다. 오늘 가지가 유난히 잘 자라네요. 누가 정성스럽게 돌봐줘서 그런가 봐요. 그런 말을 하면서 제게 웃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좋은 시간은 오래 가지 못했어요. 마을이 작다 보니까 소문이 빨리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시골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다고 여겼거든요. 문제는 마을 슈퍼에 갔을 때 시작됐어요. 계산을 하려고 서 있는데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는 게 들렸습니다. 서울 여자, 시골 남자 홀렸다더라. 순간 등에 식은땀이 났어요. 가지밭에서 붙어 다니더니 밥도 해다 주고. 뻔하지 뭐. 다른 목소리였어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다 들려왔습니다. 그 남자도 참 가족 잃고 그렇게 힘들어 하더니 이제 벌써 딴 여자야?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계산을 마치고 슈퍼를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다 제게 향하는 것 같았어요. 영숙이한테 털어놨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 영숙이는 화를 냈습니다. 뭘 이상하게 봐. 둘 다 혼자인데 뭐가 문제야. 하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소문이 태원에게까지 들어갔을까봐 걱정됐거든요. 다음날 가지밭에 나갔을 때 태원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무뚝뚝했던 예전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에도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돼도 태원은 따로 앉아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예전처럼 달걀도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아마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태원은 일할 때도 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제가 한쪽에서 일하면 태원은 반대편으로 가서 일했어요. 꼭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마트에 가거나 길을 걷다가 마주치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도 가지밭에 나가나? 뻔뻔하네, 정말. 그런 말들이 가시처럼 제 마음을 찔렀어요. 어느 날은 참다 못해 태원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태원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일에만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서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태원도 소문을 들었고 그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성급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도 스스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태원에게 먼저 말을 걸지도 않았고 점심시간에도 일부러 떨어진 곳에 앉았습니다. 태원이 상처받는 게 보기 싫었거든요. 그 사람은 이미 충분히 아픈 사람이었으니까요. 가지밭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말은 없어도 따뜻한 기운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차가웠습니다. 태원은 다시 무표정한 사람으로 돌아갔고 저도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이 됐어요. 점심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각자 구석에 앉아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시간이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견디기 어려웠어요. 태원이 멀리 앉아서 씹는 소리만 들리고 저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가지밭에는 다시 침묵만 자라고 있었어요.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바람소리와 일하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특별했던 이 공간이 이제는 그냥 일하는 곳으로 돌아간 거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우리 사이의 따뜻함을 다 앗아간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말 긴 일주일이었습니다. 가지밭에서 태원과 함께 일하면서도 마치 혼자인 것 같았어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나누지 않고 그냥 각자의 일만 했거든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태원 생각이 자꾸 났어요. 혼자 집에서 뭘 하고 있을까? 저녁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다가갈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영숙이가 걱정했어요. 요즘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어?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태원 없는 가지밭 일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거든요. 어느 날 저녁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대로 끝나는 건 너무 아쉬웠습니다. 마을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용기를 내서 태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망설였어요.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태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예요, 경자예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태원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웬일이세요? 할 말이 있어서요. 제가 작게 말했죠. 태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열어주었어요. 거실로 들어가서 마주 앉았는데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날 이후 계속 도망쳤어요. 사람들 말이 무서워서요. 태원은 고개를 숙이고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우리 얘기하는 거 들었을 때 정말 창피했어요. 그쪽한테 피해가 될까봐 걱정도 됐고요. 말하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동안 참았던 마음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더 무서웠던 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쪽이 없어지는 거였어요. 이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었거든요. 태원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도 뭔가 촉촉한 게 맺혀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태원이 말했어요. 당신이 떠난 그 일주일 나는 또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태원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사람들 시선이 무서워서 거리를 둔 건데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을 잃을 뻔했네요. 제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태원도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제가 물어봤어요. 태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태원이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서 그의 손을 잡았어요. 일주일 만에 다시 만진 그 손이 정말 그리웠습니다. 다시 시작해 볼까요? 태원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번엔 도망가지 않을게요. 두 사람이 조용히 웃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태원의 집에 머물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후의 만남이었거든요. 우리는 서로의 가슴에 마지막 빈 공간 하나를 채워 넣었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은 마음으로요. 몇 달이 흘렀어요. 계절이 바뀌면서 가지밭도 달라졌습니다. 여름 내내 열심히 자란 가지들이 이제는 작은 보라색 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 꽃들을 보면서 문득 제 마음도 그렇게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원과 저는 가지밭 근처에 있는 작은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원래 빈 집이었는데 마을 이장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두 분이 함께 살면 좋겠어요. 빈집도 사람이 살아야 생기가 나죠.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 시선이 걱정됐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따뜻하게 받아주더라고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특히 마을 어르신들은 오히려 응원해 주셨어요. 어느 날 김할아버지가 가지밭을 지나가다가 말했어요. 저 밭은 전엔 눈물만 자랐는데 이젠 웃음이 자라는 값소.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제 이 밭에는 웃음소리가 자주 들렸거든요. 함께 사는 일상은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태원이 커피를 끓이고 저는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살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누군가와 아침을 시작한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몰랐거든요. 가지밭에서 일할 때도 달랐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서서 일했습니다. 가끔 태원이 농담을 하면 저도 웃으면서 받아쳤어요. 오늘 가지가 더 예뻐 보이는데? 옆에서 누가 예쁘게 웃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점심시간은 여전히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이제는 집에서 도시락을 같이 싸와서 나눠 먹었습니다. 태원이 삶은 달걀을 챙겨주는 건 변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제가 만든 김치와 나물도 함께 먹었어요. 맛있어요. 태원이 제가 만든 반찬을 먹으며 말할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드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서울에서 식당할 때는 그냥 일이었는데 이제는 사랑의 표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함께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어요. 별다른 대화가 없어도 편안했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가끔 태원이 제 손을 잡고 앉아 있으면 정말 평화로웠어요. 어느 날 가지밭에서 일하다가 문득 가지꽃을 자세히 봤어요. 보라색으로 작고 수줍게 피어 있는 꽃들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크지도 않았지만 참 예뻤어요. 그 꽃들처럼
우리의 사랑도 조용하고 소박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꽃이 예쁘네요. 제가 말하니까 태원도 꽃을 바라봤어요. 당신처럼요. 태원이 제게 웃어 보였습니다. 저도 덩달아 웃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이 가지꽃 사이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사랑처럼 뜨겁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설렘이야말로 정말 함께 산다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작은 일상을 나누고 조용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우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가지밭 부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그 말이 좋았어요. 정말로 가지밭에서 자란 사랑이었으니까요. 가지밭에는 이제 웃음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웃음 속에서 저와 태원도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54살에 찾은 새로운 사랑이 이렇게 소중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